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북도 내 산업계가 받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작은 학교 통폐합이 주요 평가 지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정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 통폐합 추진을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경 석달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평생을 바친 빨간 모자 최의진 선생이 당년 79세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감자값이 폭락해 농가가 시름에 젖었습니다. 감자찜 열풍이 주춤하면서 대기업의 수매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장마다운 장맛비도 예보돼 있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침 중에는 안개도 짙게 깔려서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은 작은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주로 오후에 내릴 가능성이 높겠고요.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이 시작되는 내일은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틀 동안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시간당 2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릴 때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북도 내 산업계가 받을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경북의 2015년 대영국 수출은 2억 700만 달러, 수입은 4,300만 달러로 수출은 전체의 0.5%, 수입은 0.3%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주력의 수출 품목은 무선 전화기, 아연 도강판, 무선 통신기기 부품 등이며 수입 품목은 백금, 알루미늄과 스크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 내 산업계가 블랙시트로 인해 받게 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출입 물량의 변동보다는 오히려 환율로 인한 간접 영향이 클 것으로 대경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외국 자금이 일본과 미국으로 이동할 경우에 달러화나 엔화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지역 수출에는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유업계, 금속, 자동차 업종 등 수출 주력 업종의 채산성은 좋아지겠지만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 정밀화학, 알루미늄 업종 등은 경영 악화와 수출 미흡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영국이 관세 부과로 EU와의 교역이 위축되며 EU로 수출되는 우리의 중간재의 수출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과 EU 간의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EU로 수출되는 이 국내산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력 업종들의 중간재, 특히 기계나 이런 쪽의 어떤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대책반을 편성해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1,000억 원대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작은 학교 통폐합이 주요 평가 지표로 포함이 돼 있는데 올해는 이 배점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재정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 통폐합 추진을 돈으로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재정 부분을 따로 분리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정평가 지표는 100점 만점에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적정 규모 학교 운영이 9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정 규모 학교 운영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 점수 2점을 포함해 11점으로 학교 통폐합 관련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어서 더욱 커졌습니다. 평가 방법도 모든 항목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성평가와 상대평가가 들어가
교육부의 재량권도 확대됐습니다. 시험관 위원들이 그걸 사실도 받아놓고 비판해서 사고는 의회 평가하는 건 어떤 정해지는 건 아니고 물론 사람은 다를 수 있겠지. 여기에다 교육부는 통폐합 공고 기준을 읍면 60명, 도시지역 200명에서 지난해 말 읍지역은 120명, 도시지역은 240명으로 변경해 통폐합 대상 학교를 대폭 늘렸습니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공고 기준이고요. 교육청에서 자체 교육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그래서 교육청이 그 여건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약 1,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교육청 평가와 재정평가 비율을 7대3으로 해서 차등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5대5로 재정평가 비중을 더 높이며 작은 학교 통폐합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제7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류규화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신임 의장단은 시민을 최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 투표까지 치른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류규화 의원이 김의식, 김창은 의원의 도전을 뿌리치고 새로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중구 출신 삼선 의원인 류규화 신임 의장은 시민사회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든 정책에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부와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1부의장에는 재선의 최길영 현 운영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최길영 신임 부의장은 민심의 준엄함을 명심하고 대구시의회의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자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방 자주지원 확보도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부의장에 당선된 박상태 의원은 강력한 견제와 감독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대구 현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백령내기를 내다보고 뭐를 할 것이며 정말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뭘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이번만큼 후반기만큼은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의장단 선출을 마친 대구시의회는 오늘 오전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문경 석달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을 비롯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평생을 바쳐온 인물이 있습니다. 빨간 모자로 불렸던 최의진 선생이 향년 79세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 석달마을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의 진실이 드러나는데 한평생을 바친 최의진 선생이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9세입니다. 6.25 전쟁 직전이던 1949년 12월 24일 국군 정찰부대가 문경 석달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부대를 환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갱이 마을로 몰아 마을 주민 86명을 죽인 겁니다. 최의진 선생은 형의 시신 밑에 깔려 목숨을 건졌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풀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아온 것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전혀 외면하고 있으니까. 학살이 일어난 지 57년여 만인 2007년 과거서 정리위에서 진상이 밝혀졌고 5년 뒤 대법원은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못되고 왜곡된 우리 현대사에서 올바르게 행사되지 못했던 국가 권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의진 선생은 빨간 모자로 유명했습니다. 군의 학살을 공비의 소행으로 속인 국가, 그리고 진실에 눈감은 언론과 지식인에 대한 항의였는데 이제 더 이상 선생의 빨간 모자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농촌의 돈줄이 마른다는 농번기철 이맘때 감자 수확은 농가의 소득원이 돼주는데요. 감자값이 폭락해서 농가가 시름에 젖었습니다. 감자칩 열풍이 주춤해지면서 대기업의 수매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햇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곳마다 알 굵은 감자가 우수수 쏟아지고 생산량이 많아 줍는 데만 한나절이 걸립니다. 이 농가는 전량 농협과 계약 수매로 한 대기업의 감자칩 원료로 들어갑니다. 올해 감자값은 킬로그램당 400원에서 500원 선, 지난해 킬로그램당 최대 800원 선보다 3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면적을 좀 더 늘렸어요. 작년에 이제 물량을 이제 수량이 적다 그래가지고 추급지게로 봐야지 원천가 이렇게 가격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감자값 하락은 먼저 재배 면적 확대가 영향을 줬습니다. 2년 전부터 한 대기업의 감자칩을 중심으로 국내 생감자칩 시장이 커지면서 2년 연속 전국의 감자 재배 면적은 20%씩 늘었습니다. 주원료인 감자의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하지만 올해 바나나 맛 과자 열풍 등으로 감자칩 인기가 수그러들면서 자연스레 감자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의 경우 대기업 수매 물량이 지난해 대비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과자 만드는 이제 과자 원료로 소비하던 이제 감자를 물량을 좀 축소를 했고 그런 축소한 물량들이 이제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농가는 킬로그램당 600원 이상은 돼야 인건비 등 최소 생산비를 유지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선에서의 정부 수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 농산물 상설 판매장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구에도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매장 코너마다 신선한 채소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같은 생산품인데도 생산자가 각기 다르다는 것. 판매 전날 수확한 농산물 150여 품목을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성서농협이 조합원 13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뒤 만든 매장인데 생산자인 농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보통 가게 마진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30-40%밖에 저희들 농민들한테 가격이 책정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의 제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품을 공판장에 가면은 가격이 형편없이 바라는데 생산하는데 그 대가가 적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농민들은 하루 판매 금액을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 받아볼 수 있고 CCTV 화면을 통해 물량이 달리면 서둘러 추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당일 유통을 위주로 운영되는데 시중 대형마트나 전통시장보다 값이 싸 소비자들로부터도 반응이 좋습니다. 하나 이렇게 사가가 먹고 뭐 이렇게 많이 사가면은 또 버릴 염려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도도 최고입니다. 현재까지 경북 4곳, 대구 1곳에서 이 같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대구 1곳, 경북 2곳이 추가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2016 글로벌 새마을 포럼이 어제 경주에서 개막돼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접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가난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2016 글로벌 새마을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미얀마, 스리랑카 등 국내외 정부 고위 인사, 학계, NGO 관계자 등이 참석해 12개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갑니다. 이번 포럼이 새마을 운동을 SDG로 활용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엔이 제시한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새마을 개발을 활용해 빈곤 퇴치, 공중 보건과 시민의식 향상, 경제 성장, 좋은 리더십과 글로벌 협력 등을 달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15개국의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저개발국가 86개국 4,200여 명의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한 세계 가난 극복의 깃발을 들고 또 여기서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는 또 국제관계 대한민국의 그런 새로운 민간 외교 차원에서도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유엔 NGO 컨퍼런스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한 빈곤 탈출 경험이 세계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데 이어 글로벌 새마을 포럼이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학문적인 뒷받침이 돼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13회 대구시 목련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목련상 여성발전부문에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조주현 교수를, 사회봉사부문에는 중구여성단체협의회장 정기현 씨를 각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개막하는 2016 여성업엑스포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열립니다. 목련상은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양성평등사회에 공헌한 여성들에게 대구시가 매년 시상하는 상입니다. 대구시가 내일부터 적용되는 2016년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분석하는 외부 용역기관에서 전년 대비 11.4%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단독주택과 저소득 가구의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 산업진흥기관이 전국 최초로 대구에 들어섭니다. 대구시와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오늘 오후 한국업사이클센터의 개관식을 갖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운영을 맡게 될 한국업사이클센터는 버려지거나 활용성이 떨어지는 폐 재원에 디자인 등 창조 역량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산업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상표와 제품 개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에어부산이 대구국제공항에서 새로 출항합니다. 에어부산은 오늘부터 매일 하루 2번씩 대구와 제주를 왕복하는 항공기를 띄우는데 에어부산이 대구공항에서 정기 노선을 개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어부산은 다음 달에는 중국 ENG 등을 오가는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고 9월부터는 대구 후쿠오카 정기 노선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오늘 울산 포항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부산 울산권 관광객들이 포항을 방문할 걸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가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관광객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 포털 사이트와 내비게이션 업체에 울산 포항고속도로 개통과 연계도로가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영일만 대로와 7번 국도가 연결되는 곳의 신호를 연동체계로 바꾸고 주요 도로의 교통 전광판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과 대구시 여성가족부, 대구경북 중소기업청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구 엑스코 1층 전시장에서 청년 여성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지역의 우량기업 150곳이 참여한 가운데 사무관리와 영업, 생산, 판매직 등 1,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인턴과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주요 청년 고용 정책을 안내하는 고용정책 홍보관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베이비부머 세대나 은퇴자들의 인생 2막을 돕기 위해 오늘까지 문경에서 새 출발 창업 스쿨을 운영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나 은퇴자 가운데 경북도민이나 출향인, 경북도 내 6차 산업 창업 희망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6차 산업 이해와 자신감 부여 단계로 나눠 교육을 실시하고 또 성공 현장을 찾아서 성공 사례를 직접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새 출발 창업 스쿨을 운영해 개인별 맞춤형 창업 유형을 알려주는 등 체계적인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바둑 홍보대사인 가수 김장훈 씨가 오늘 독도에서 기부 행사를 겸한 독도 나눔배 특별대국을 펼칩니다.
이번 행사에는 두 사람 외에도 어린이 바둑 관계자와 취재진, 진행요원 등 70여 명이 울릉군의 독도 평화호로 독도에 들어간 뒤 동도 망향대 일원에서 대국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울릉군은 국민적인 인물로 떠오른 이세돌 구단이 독도에서 대국을 펼침으로써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반기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구와 안동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주로 오후에 내릴 가능성이 높겠고요.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도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점차 북상해 내일 오후에는 우리 지역에도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현재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문경이 30도, 상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은 31도 예상되고요. 의성은 3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8도, 포항은 3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7월이 시작되는 내일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